미국민들의 소득과 소비 지출이 늘어났어도 물가 진정은 유지돼 경제 연착륙과 올 중반 이후 금리 인하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가 6.2% 감소한 반면 신규 주택 판매는 4.4% 증가해 상반된 대조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렌트비가 지난해 4분기에 석 달 연속 하락하면서 연간으로도 소폭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적으로 부모 도움에 의존하는 미국 성인 자녀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결혼과 출산도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가오는 설을 맞아 워싱턴 DC 지역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장수상 수상식과 쌀 나눔 행사를 갖고 노인 공경의 뜻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민들의 소득과 소비 지출이 늘어났어도 물가 진정을 유지시켜 경제 연착륙과 올해 중반 이후 3번의 금리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PC, 즉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12월에 월간으로는 0.2% 올랐으나 연간으로는 2.6%로 유지됐으며 코어 PC, 즉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2.9%로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2%대로 내려갔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가 예상을 깨고 강력하고 건전한 경기지표, 성적표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미국민들의 소득이 늘어 지속적으로 지갑을 열어 소비 지출을 늘리고 있음에도 물가 진정을 유지시키는 놀라운 실행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물가 지수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선호하는 PCE, 즉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12월에 전달보다 0.2% 올랐으나 전년보다는 11월과 같은 2.6%에서 유지됐다고 연방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더욱이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PC, 즉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전달보다 0.2% 올랐지만 전년보다는 2.9%로 더 냉각된 것으로 연방상무부는 밝혔습니다. 코어 PC의 연간 2.9%는 11월에 3.2%에서 오히려 낮아진 것이자 2021년 3월 이래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2%대로 내려간 겁니다. 같이 발표된 12월 지표에서 미국민들의 개인 소득은 전달보다 0.3% 늘어난 반면에 소비 지출은 0.7%나 급증했습니다. 이는 미국민들이 일자리 안정에다가 임금 소득이 계속 늘어나 지갑을 열 수 있는 데다가 소득보다 더 많이 지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민 소비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경기가 뜨거워지면 물가가 다시 오를 우려가 생기는데 아직까지는 물가 진정세를 유지시키고 있어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GDP, 국내 총생산의 68%나 차지하고 있는 미국민 개인 소비 지출이 강력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미국 경제가 불경기 우려를 날려버린 대신에 불경기 없는 물가 잡기를 의미하는 연착륙에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 전날 발표된 미국의 GDP 경제 성장률은 4분기인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예상을 뛰어넘은 3.3%나 급등했고 2023년 한 해 전체 성장률도 3.1%로 10년 만에 3% 성장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지난 연말 대목에도 미국민 소비자들은 소비 지출을 2.8%나 늘려 미국 경제의 3% 성장 달성을 주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당초의 예고와 변함없이 올해 첫 회의인 1월 31일을 비롯해 올 상반기에는 기준금리를 현재 5.25 내지 5.50%에서 동결한 다음에 올 3분기인 7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해 0.25포인트씩 3번 모두 0.75포인트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는 2023년 한 해 기존 주택 판매가 6.2% 감소한 반면 신규 주택 판매는 4.2% 증가해 상반된 대조를 보였습니다. 판매 주택 가격은 새 집이 41만 3,200달러이고 기존 주택은 38만 2,600달러로 모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은 2023년 최악의 한 해를 보냈으나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기존 주택 판매가 6.2%나 감소한 반면 신규 주택 판매는 4.4% 늘어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연방 센서스가 26일 발표한 2023년 12월의 신규 주택 판매는 66만 4천 채로 전년의 63만 6천 채에 비해 4.4% 늘어났습니다. 1년간의 신규 주택 판매를 12로 나눈 평균은 66만 8천 채로 전년보다 4.2% 증가한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판매된 새집 가격은 12월에는 41만 3,200달러, 1년 평균은 48만 7,300달러로 센서스는 밝혔습니다. 반면 전국 부동산인 협회가 집계한 기존 주택 판매는 12월에 연율로 380만 채로 전년보다 6.2%나 감소했습니다. 이로써 전체 판매의 80%나 차지하고 있는 기존 주택 판매는 2023년 한 해 409만 채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한 해에 기존 주택 판매가 503만 채를 기록한 바 있어 1년 사이 94만 채나 급감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판매된 기존 주택 가격은 12월에 38만 2,600달러로 전년보다 4.4% 올랐습니다. 2023년 한 해 평균 기존 주택 판매 가격은 38만 9,800달러로 계산됐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은 2024년 새해에 상황이 소폭 개선돼 해빙을 시작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팔려고 시중에 나온 신규 주택들은 45만 3천 채로 8개월 공급할 수 있는 분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일 중인 기존 주택들은 100만 채로 3개월 공급분이 있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전체 판매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기존 주택과 20%를 점유하고 있는 신규 주택을 합하면 2023년에는 집값이 5.2% 오른 것으로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2024년 새해 한 해 동안 미국의 주택 가격은 그보다 절반 수준인 2.5%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2023년 한 해 주요 대도시들의 집값 상승률을 보면 마이애미가 8.3%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2위는 샌디에고로 7.7% 올랐으며 3위는 시카고로 6.5%, 4위 보스턴으로 6% 올라 전국 평균 5.2%를 웃돌았습니다. 이어 5위 워싱턴 DC는 4.9% 올랐으며 6위 피닉스는 3.9%, 로스앤젤레스는 3.8% 인상돼 전국 평균을 약간 밑돌았습니다. 미국의 렌트비가 지난해 4분기에 석 달 연속 하락하면서 연간으로도 소폭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한인들이 많이 몰려 사는 대도시들인 뉴욕시와 워싱턴 DC, 로스앤젤레스 등의 렌트비는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가구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4,410만 가구는 렌트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고 66%는 내 집 소유주들로 연방 센서스는 집계하고 있습니다. 4,410만 가구의 세입자들이 지불하고 있는 렌트비는 지난해 4분기 석 달 동안 연속 내림세를 보여 연간으로도 소폭 하락한 것으로 CBS 뉴스가 26일 보도했습니다. 12월에 미 전국 평균 렌트비는 월 1,964달러로 전달보다는 0.11%, 전년보다는 0.78% 소폭 내렸습니다. 월 평균 렌트비는 지난해 10월과 11월, 12월까지 석 달 연속 하락한 겁니다. 이에 따라 연간 렌트비를 보면 2022년 12월 1,980달러에서 2023년 12월에는 1,964달러로 0.78%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의 지역별 렌트비는 동북부와 중서부는 오른 반면 서부와 중서부는 내렸습니다. 그러나 동북부의 평균 렌트비 2,439달러에 비해 중서부는 1,434달러로 1,000달러나 차이가 났습니다. 또한 서부의 평균 렌트비 2,373달러와 남부의 1,632달러와도 740달러나 격차를 보였습니다. 전체 추세와는 달리 한인들이 많이 몰려 사는 대도시들의 렌트비는 2023년에 대부분 올랐습니다. 가장 비싼 렌트비를 기록한 뉴욕시는 12월 평균 4,163달러로 전달보다는 1.31% 내렸으나 전년에 비해서는 3.22% 올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렌트비는 12월의 평균 3,515달러로 전달보다는 2.25% 내렸으나 역시 전년보다는 4.06% 인상됐습니다. 시애틀은 2,903달러로 전달보다는 0.57%, 전년보다는 3.37% 올랐습니다. 워싱턴 DC는 평균 렌트비가 2,618달러로 전달보단 1.02% 내렸으나 전년보다는 1.84% 인상됐습니다. 이에 비해 보스턴의 평균 렌트비는 3,696달러나 되는데 전달보다 1.64%, 전년보다 1.04% 내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평균 렌트비는 3,631달러로 전달보다는 0.68%, 전년보다는 1.06% 인하됐습니다. 시카고는 2,272달러로 전달보다 0.88%, 전년보다 0.99% 내렸습니다. 애틀랜타의 평균 렌트비는 12월 현재 2,026달러로 전달보다 1.07% 올랐으나 전년보다는 0.80% 인하됐습니다. 달라스는 2,012달러로 전달보다 0.49%, 전년보다는 5.6%나 대폭 내렸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에서 재정적으로 부모 도움에 의존하는 성인 자녀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성인 자녀들은 학자 융자금 빚과 주거비 상승 등으로 부모 집에 얹혀 살거나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는 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결국 결혼과 출산 비율은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에서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성인 자녀들은 예전보다 더 많이 부모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거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성인 자녀들의 재정적 의존도를 1993년과 2023년 통계를 비교한 결과 성인 자녀들의 재정적 부모 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세에서 24세까지의 청년들의 경우 과반을 넘는 57%가 부모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993년 53%에서 4%포인트 늘어난 것입니다. 18세에서 25세 사이는 과반 이상, 30세에서 34세 사이에선 20%가 생활비에서도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성인 자녀들의 부모 의존도나 도움을 받는 비율이 높아진 것은 요즘의 성년 자녀들이 부모 세대보다 학자 융자금 빚을 많이 지고 있고 내 집 마련 시 주택 모기지도 많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25세에서 29세 사이의 성년 자녀들은 43%가 학자 융자금 빚을 지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1993년의 28%에서 급증한 것입니다. 이 연령대의 성인 자녀들은 대졸 학사 학위를 갖고 있는 비율이 40%로 1993년의 24%보다 약 2배나 급증했으나 그만큼 학자 융자금 빚도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세에서 34세 사이의 성인 자녀들이 내 집을 마련했을 경우 매달 갚아나가야 하는 주택 모기지로 19만 달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993년에는 모기지 평균이 12만 달러였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재정적 독립이 어려워지면서 성인 자녀 세대의 세대까지 급변한 것으로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30세에서 34세 사이의 성인 자녀들 중에 결혼한 비율은 1993년에는 63%에 달했으나 현재는 51%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더욱이 이 연령대에서 자녀를 낳은 비율은 1993년 60%나 됐으나 현재는 27%로 절반 이하로 급감해 있습니다. 한국의 명절 설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설날은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며 함께 음식을 나누고 서로에게 덕담을 주고받는 한국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데요. 명절에 곳간이 열리고 열린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는 옛말처럼 한국인의 나눔 정신으로 이곳 워싱턴 지역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나눔과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통합노인연합회와 버지니아 한인회가 함께한 쌀 나눔 행사와 장수상 수상식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의 대명절, 설날이 다가오면서 한국인의 미풍양속을 잘 반영한 행사들이 오늘 열렸습니다. 통합노인연합회와 버지니아 한인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새해 합동 및 공동 행사입니다. 이민 1세들이 이민 100주년, 120주년 한인 미조의 날이라고 선포를 하고 그 노고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사회 각 단체들이 경로 사상에 대한 중요 사상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식은 코너스톤 교회 최성민 목사의 기도로 간결하지만 핵심 있게 시작했습니다. 통합노인연합회에서는 우태창 회장의 지휘로 각 노인 아파트의 참석 리더들에게 H마트에서 구입한 쌀, 티켓을 전달하고 거동이 불편해 참석하지 못한 아파트에는 대신 배달을 해주었습니다. 명절일수록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던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을 재현하는 행사를 진행한 겁니다. 어르신들은 이렇게 때마다 안부를 나누고 인사하는 통합노인연합회 공동체에 감사를 표했고 이날 행사를 위해 함께 협력한 단체들과 개인들에게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주미대사관 영사과에 처음 부임해 첫 해외 근무를 시작하게 된 명소정 영사가 참석하여
어르신들과 상견례하며 감사의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오늘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행사를 마련해 주셨는데 제가 방문을 하게 되었고요. 이런 뜻깊은 행사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어르신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나눔의 날, 빠질 수 없는 것이 수상식인데 이날은 장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거의 한 세기를 사신 99세의 박경우 할머니께서 장수상과 트로피를 전달받았으며 97세의 김복희 할머니께서도 장수상과 트로피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령의 연세에 거동이 불편해 직접 수상하러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역사에 살아있는 증인으로 후세들에게 덕이 되어준 장수 어르신들에게 감사패를 드리는 것이 훈훈하고 뜻깊은 행사가 되어주었습니다. 99세 장수상장을 본 사람들은 건강하셔서 기네스북 기록도 뛰어넘길 바란다며 어르신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효가 강조될 만큼 가족 결속력부터 사회 자체의 분위기가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이때 효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살아있다는 것도 건강한 사회라는 증거입니다. 요즘 들어 드높아진 미국 속의 K열풍 이전에 한미 수교부터 지금까지 수십여 년 세월을 미국에서 성실함 하나로 한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온 이민 1세대들과 맨몸으로 성공신화를 이루었던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감사함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